슈퍼로봇 대전 시리즈는 35년 이상 이어진 시리즈이고 여러 게임기로 발매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8비트에서 16비트 시대로 그리고 세대를 거듭해오며 엄청난 비주얼 향상을 이뤄냈죠. 가정용 콘솔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그래픽이 향상된 시기는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된 제3차 슈퍼로봇 대전과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로 발매되었던 슈퍼로봇 대전 알파 시리즈를 그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휴대용 콘솔에서는 단연 이 게임을 꼽을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명작 게임은 본격적으로 휴대용 슈퍼로봇 대전만의 노선을 제시했던 슈퍼로봇 대전 D입니다. 슈퍼로봇 대전 D는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발매된 세 번째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로 R에 이어 AI가 제작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시리즈에서 손꼽히는 히트작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역사적으로는 꽤 중요한 작품인데 가정용 슈로데와 휴대용 슈로데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슈퍼로봇 대전에 적용한 첫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게임에서 도입된 여러 시스템은 현대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에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점들이 이 게임을 이전의 슈로데와 확실히 구분짓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슈로데 D를 대표하는 가장 특이한 점은 가정용 콘솔과 완전히 달라진 휴대용 시리즈만의 독특한 육성 구조입니다. 당시 알파 시리즈로 대표되는 가정용 슈로데에서는 적을 격파하면서 얻는 PP를 이용해 파일럿의 능력치를 육성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러나 이 게임에서는 파일럿의 레벨이 1 오를 때마다 BP라는 보너스 포인트를 주고 이것으로 능력치를 1 올릴 수 있게 합니다. 즉, 원래 강력한 에이스 파일럿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는 것만으로 강력하게 육성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보통 슈로데의 엔딩을 보게 될 때 주력 캐릭터들의 레벨이 40대 중후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아무리 약한 파일럿이라도 2회차 정도 레벨링을 해준다면 확실하게 기존의 에이스 파일럿을 능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PP 시스템과는 달리 특정 유닛이나 파일럿에게 격추수를 몰아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육성을 할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파일럿의 기본 능력이나 비중에 따라 2칸에서 4칸의 스킬 파츠를 장착해 줄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능력치 상승뿐 아니라 히트 앤 어웨이나 콤보, 정신 커맨드의 SP 소모량 감소 같은 특수 능력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킬 파츠는 자유롭게 탈착할 수 있기에 좀 더 다양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캐릭터를 육성하는 것이 가능했죠. 이 당시 휴대용 콘솔로 나오는 슈로데는 소위 본가라고 불리는 가정용 콘솔 시리즈에 비해서 그래픽도 기능도 제한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였기에 이 게임의 등장은 꽤 많은 것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시나리오를 클리어할 때마다 요수 프리식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스매 슈퍼로봇 대전을 도입했으며 이걸 클리어할 때마다 자금과 강화 파츠, 스킬 파츠를 제공하면서 파격적이고도 새로운 도전 요소를 마련합니다. 역대 슈퍼로봇 대전 중에서 시스템이 가장 크게 변경된 시리즈 중 하나가 바로 슈퍼로봇 대전 D였던 거죠. 영상의 서두에서 휴대용 슈로데 시리즈의 비주얼 향상을 이뤄낸 것이 바로 이 게임이라는 말을 드렸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처음 시작하여 프롤로그 스테이지를 플레이하자마자 즉시 체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아군 유닛인 게타1을 조작하면 거의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이동 후 스파이럴 게타빔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 스파이럴 게타빔이라는 무기는 높은 해상도 구현된 정교한 쿼딩과 함께 휴대용 게임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수준의 연출을 자랑합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경험하는 이 비주얼 쇼크는 이 게임이 과거의 휴대용 게임기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하죠. 이 게임보다 1년 정도 먼저 등장한 오리지널 제네레이션의 연출이 별로였다고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만 뒤에서 보여주는 몇몇 유닛들의 깔끔한 커딩과 연출들을 보면 여러 면에서 이 게임이 오지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특정 유닛을 제외하면 전작인 슈퍼로봇 대전 R에서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R에서 등장했던 몇몇 유닛들의 경우 거의 완벽한 재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하지만 먼저 언급한 스파이럴 게타빔의 강렬한 연출은 D의 연출이 같은 회사의 전작인 R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 슈퍼로봇 대전 뒤에 등장하는 몇몇 유닛들의 연출은 후속작인 J와 비교해도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덕분에 연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등장했던 4개의 슈로데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죠. 이 특정 연출들의 높은 퀄리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재탕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연출에 공을 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작품의 등장 이후로 슈퍼로봇 대전은 휴대용 게임기에서 최고 수준의 연출을 자랑하는 게임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2000년대 초중반 알파 시리즈의 흥행과 함께 슈로데 시리즈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스토리 면에서도 전작인 안에서 꽤 많은 지적과 피드백이 있었는지 상당히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스토리의 핵심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던 전작의 주인공과 달리 세계관 내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마당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죠. 특히 남자 주인공인 조슈아의 경우 과거에 리가 밀리티어의 항쟁에 협력한 과거가 있으며 윙건담 계열 파일럿이나 진게타 세계 최후의 날의 등장인물인 슈왈츠와도 면식이 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역스베샤의 등장인물인 듀네이와 우정을 쌓는다는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이뤄내는 것이겠죠. 여주인공의 경우에도 동일한 작품에 등장하는 만만찮은 또라이인 퀘스파라에와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이후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2가지의 루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스토리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성별에 따라 동료로 영입되는 라이벌 캐릭터가 별개라는 것도 꽤 인상적인 부분이죠. 다만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남자 주인공의 스토리에 비해서 여주인공인 림의 스토리의 구성은 꽤나 단조로운 편입니다. 이는 훗날 테라다 프로듀서가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완성도가 낮아졌다는 속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게임을 즐기는 유저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평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만약 남주인공을 먼저 플레이하고 여주인공으로 2회차를 진행하는 경우 스토리가 꽤나 맥 빠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 제한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소 아쉬워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스토리가 잘 만들어진 편이기는 하나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점이 있다 정도로 평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게임은 여러모로 아쉬운 면을 보여줍니다. 이 게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상은 아마도 게임이 상당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는 전체적으로 게임의 밸런스를 잘못 잡아서 유닛들의 방어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인플레 현상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게임의 제작사인 AI는 이 게임의 제작 이후 8번의 슈로데를 제작하는데 단 한 번도 밸런스를 제대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제작되는 휴대용 슈로데의 밸런스 붕괴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엉망진창이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초반에는 아군의 리얼기 유닛은 한두 방, 슈퍼기 유닛도 서너 방에 터져나갈 만큼 어려운 난이도인데 중반 이후 수리기체가 갖춰지고 원호 레벨이 올라가며 주력 유닛들이 개조되면서 급격하게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특히나 마크로스 7의 유닛인 사운드 포스가 등장하면서 밸런스 붕괴는 절정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아군 파일럿의 모든 능력을 상승시키는 트라이 어게인을 몇 병기로 날려주면 아군의 모든 능력치가 적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적의 공격력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레벨업 시에는 회피 위주의 육성을 하게 되고 적에게 맞기 전에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와 회피가 높은 리얼기 유닛 위주로 육성해주는 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게임 중반인 20화 중후반부터는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버프를 뿌려주면서 대기하고 다가오는 적 유닛에게 공격받기 전에 하나씩 날려버리는 전술을 사용하게 되며 이게 1회차의 정석적인 플레이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클리어를 할 수는 있으나 애초에 게임이 이 플레이 방식을 전제로 밸런스가 짜여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군의 에이스 파일럿들보다 적 졸개들의 명중 능력치가 40 정도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알파 시리즈의 최종작인 3차 알파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밸런스가 붕괴되었는데 그조차 이 게임만큼은 아니었죠. 그리고
한번 성장시킨 파일럿의 능력치는 다음 회차에서 초기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주력 파일럿들의 방어 능력인 회피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2회차 이후에는 그냥 긴장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회차를 고려해서 플레이한다면 명중과 방어 위주로 육성하는 편이 편의성 확보와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게임에서 방어는 별로 도움되는 능력치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 페널티를 안고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의 적들이 죽을 때가 되면 무조건 방어라는 AI로 설정되어 있어서 약간 귀찮고 매 스테이지마다 기본적으로 2번 정도의 지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이 많이 늘어지는 편이죠. 덕분에 맵 병기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는데 이 게임과 가장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 체감을 가지는 슈루데를 꼽자면 마찬가지로 화력인 플레이가 발생했으며 255라는 수치 한계 때문에 회피가 잘 안되던 제4차 슈퍼로봇 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게임을 비교해보면 꽤나 공통점이 많다는 점에서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들어보자면 게임의 발매 일정 문제로 급해서 그랬는지 전체적인 완성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파일럿의 육성이 초기화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게임 진행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적이었다가 아군으로 영입되는 파일럿과 유닛들이 동일한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내가 육성한 만큼 강해져 있다는 게 문제죠. 이는 어느 루트를 타던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메가존 23의 시나리오를 플레이할 때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등장하는 적 캐릭터인 BD와 유닛인 자메자오의 육성이 아군의 것을 그대로 공유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1회차에서 여기서 등장하는 가란드를 육성하지 않고 BD와 자메자오만 육성했다면 사실상 여기서 진행이 막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으로 등장해서 강화된 스펙으로 아군을 괴롭히는 파일럿이나 유닛이 이 녀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전작인 슈퍼로봇 대전 R에서도 애니버그라는 치명적인 형태로 문제가 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 동일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건 AI라는 회사의 게임 제작 역량에 의문을 표하게 만듭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이 아예 진행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는 심각한 문제죠. 이는 단순히 밸런스 조절에 실패한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회차를 전제로 만들어진 게임이 QA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역시 슈퍼로봇 대전 D라는 게임은 짧은 개발 기간이 주어진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시스템적인 변화를 꾀한 작품이었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완성도가 부족해진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슈퍼로봇 대전 D는 슈로데 시리즈 중에서 눈에 띄는 상업적 성취를 이뤄낸 작품은 아닙니다. 전작인 슈퍼로봇 대전 R의 완성도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점에 더해 게임의 자체적인 밸런스 조절 실패도 이 게임이 그저 그런 상업적 성과를 낸 부분에 일조했겠죠. 물론 이 게임이 발매된 시기가 에뮬레이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때였다는 점도 원인이었겠지만요. 하지만 휴대용 콘솔에서 괄목할 만한 비주얼의 발전을 선보이며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는 점과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현대적인 슈퍼로봇 대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더 평가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슈로데 시리즈는 언제나 호불호가 갈리는 면이 있기에 이 게임이 꼭 좋은 게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슈퍼로봇 대전이란 시리즈는 언제나 밸런스가 불안한 작품이었고 우리가 호평하는 슈퍼로봇 대전들은 항상 밸런스가 완벽한 작품이 아니라 순수한 재미를 느낄 수 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게임 역시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전형적인 슈퍼로봇 대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명작 게임 리뷰 슈퍼로봇 대전 D였습니다.